문제는 뭐야? 요게 지금 P개, 이게 Q개, 이게 R개. 합해서 몇 개? 총 20개. 그러겠지? 그럼 어떻게 돼? P 플러스 R 플러스 Q 플러스 R I가 14 플러스 13I. PQR은 20. 요거 13, 요게 13, 14. Q는 6. 요게 13, 요게 7개.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그치? 다음은 56번 볼게요. 선생님 두 가지 방법을 일단 풀어줄 거고, 봅시다. 하나 이 조건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거야. 이게 파트마다 약간씩 방법은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적적으로 가야 돼. 누적적으로.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일단은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돼 있죠. 어떤 식을 뭐 하나를 뽑아내서 어떤 걸 뽑는지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알파가 2번 쓰였습니다. 알파가 2번 쓰여서 알파를 이렇게 뽑아낼 가능성이 높아.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그런데 그냥 대칭적이니까 나는 그냥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감마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뭐 할 거야? 밑에 식이 제곱이 있으니까 이놈을 제곱을 하면 아래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면 요 식을 정리를 하면 2배랑 없어져서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겠지? 일단 하나 놔둬놓고. 식이 지금 요 시기에는 뭐가 없어? 감마가 없어. 그럼 감마가 나타나는 식은 어떤 식이냐 봤더니 감마를 요 식에서 감마를 죽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야? 감마를 죽이지 않고 이게 하나 나왔고 요 식을 어떻게 하면 감마가 살지? 어떻게 하면 감마가 살지? 어떻게 하면 감마가 살죠? 두 개를 더해버리면 감마가 사나요? 어떻게 하면 감마가 살지? 대입을 해?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 요놈을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감마 제곱에서 요놈하고 요놈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제거를 시키면 감마가 살겠네요. 다시 말해서 요놈에서 요놈을 빼게 되면 이렇게 돼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2 감마 제곱은 0이 되네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얘를 두 개를 생각해내기가 좀 쉽진 않아요. 물론 이 문제는 길이 이 방법에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도 있어. 알겠죠?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 제일 쉬워서 이 방법을 먼저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알파 베타는 감마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알파 베타는 감마 제곱.
이 식을 봤을 때 요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식을 알파 감마로 나눠버리면 감마분의 베타는 뭐 나왔지? 알파 감마로 나왔지. 알파분의 감마가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 식을 쓴 거야. 뭐 있어? 좀 맞나? 틀렸지? 맞나요? 틀렸어. 뭘로 나눴지? 알파 감마로 나눴어. 좀 이상한데? 틀렸어. 자, 틀린 게 아니라, 자,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 요놈이 지금 식이 뭐가 나왔어? 알파가 2개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알파를 뽑아서 하고 싶었잖아, 원래. 근데 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 감마를 놓은 거야. 다시 말해서 식이 이게 나오면 우리는 이 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할 거냐면 베타, 감마는 알파 제곱이 필요할 거라고. 지금 감마를 따로 뽑아가지고 식 정리하니까 알파, 베타는 감마 제곱이 나온 거야. 그렇지? 얘가 대칭적이니까 베타, 감마는 알파 제곱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식이 필요한 알파 2개 형태가 나왔고 요 놈을 알파, 감마로 나눠버리면 알파분의 베타는 감마분의 알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분의 감마랑 알파, 베타가 같아.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이 알파분의 감마 대신에 알파분의 베타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어진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요놈이 요렇게 바뀐다 이거지.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의 파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 식을 안에 들어가지고 문제 푸는 건 조금 힘들고 좀 식을 좀 크게 봐야 돼. 그래야 이 식이 좀 보입니다. 그래야 길이 좀 보여. 알겠나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됐지? 그러면 지금 요 식하고 얘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식하고 얘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 이 식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알파 베타분의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1은 0. 다시 말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 형태의 두 근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 알파분의 베타랑 알파분의 베타의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선생님 생각하는 이 풀이가 좀 정석적인 풀이인 것 같아요. 이 문제. 근데 이 문제가 조금씩 바뀌거든. 조금씩 바뀌어. 이 위의 조건 안 바뀝니다. 위의 조건 안 바뀌고 질문이 바뀌어. 그럼 이 질문에 이 식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해 놓는 게 좋아. 이 식의 특징은 너희들이 이제 이 식을 꽤 많이 볼 거야. 꽤 많이 본다는 게 아니라 실은 많이 보지는 못할 수도 있어. 이 복소수 파트를 풀 때 문제집 한 권당 이 한 문제씩 있을 거라고. 좀 어려운 문제집에 한 번씩 등장하는 문제야. 알겠나요? 그래서 요 식의 특징을 먼저 판단을 하고 요 식을 어쩌했더니 이게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은 꽤 많이 나온 식입니다. 이건 많이 나오잖아요. 알겠나요? 요 식을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봤다는 개념이 되는 거야. 뜻이 되는 거야.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나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요식 2개 요거랑 뭐 요거든 요거에 요거든 요 2개를 가지고 무언가를 조합을 시켜서 질문을 해결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뭐냐 벌써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잘 보세요. 이제 요 문제의 풀이에 대한 조금 사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소평면을 이제 이용해 볼 겁니다. 우리 복소평면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왜? 알파 베타의 감마 제곱에서 베타 감마는 알파 제곱을 어떻게 바뀌어요? 알파 베타 감마라는 식이 나는 아까 감마를 넘겨서 식을 정리를 했잖아. 네. 베타를 넘겨서 식 정리하면 이게 나와. 식이 폼 똑같다는 거지. 알파 베타를 바꿔도 관계가 없어. 얘를 감마를 넘겨서 할 거냐 베타를 넘겨서 할까 알파를 넘겨서 하냐에 따라서 식은 약간씩 다른데 똑같은 폼을 갖고 있다 이거지. 이걸 세 개 다 해볼 수는 없잖아. 세 개 다 해볼 수는 없고 내가 필요한 식이 어차피 똑같이 세 개 나올 거라고. 이 식도 세 개 나와. 이 식도 똑같이 세 개 나올 거고 이 식도 세 개 나오는 거라고. 그러겠지. 이 알파 베타든 알파 감마든 베타 감마든 세 개 나올 거고 이 식도 똑같은 폼이 세 개 나올 거라고. 이런 건 좀 생각을 하면 된다고. 내가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어. 선생님 내가 말은 했어. 우도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알파하고 베타 감마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문제점 또 하나 뭐냐면 요식이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 또. 둘 중에 하나가 안 나타날 수 있잖아. 둘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폼 자체가. 엄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요 생각을 할 거야. 이 복소수에 대해서. 요 알파 베타 감마를 복소 평면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알파 베타 감마가 0이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복소 평면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 세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해본 적은 있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세 개가 대칭적이면 됐었잖아. 이 세 개가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제일 쉬운 것은 세제곱이 1이 되는 놈 제일 쉬운 거는 어디에 있냐면 요 놈이에요. 요 놈이었을 거야. 120도. 그럼 요렇게 세 개가 알파 베타 감마가 더하면 0이 된다고. 예승아? 그러지? 사대기 한 대 때리러 간다. 요렇게 하면 0이 되는 거지. 얘를 알파,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겠지. 그러겠지? 됐어요? 자, 이렇게 놨으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고. 그럼 알파 제곱은 어디 있어? 알파 제곱은. 요놈이 알파 제곱이 되겠지. 이해되니? 요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어디 있어? 베타 제곱은 요놈이 베타 제곱이겠지. 감마 제곱은 요놈이 감마 제곱이 되겠지.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를 내가 감마를 하나를 찾은 거야. 이건 하나야. 알파 베타 감마가 이거 다가 아니야.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나온 이유야. 얘네들이 B로 나왔습니다. B로 나온 이 얘기는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가 이거 외에도 많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 감마는 여기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질문이 B로 나온 이유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B는 똑같아요. 알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알파하고 베타는 요놈하고 요놈 두 개가 무슨 관계야? 켤레 관계죠. 두 개의 켤레 관계야. 그렇지? 알파바는 어디, 감마는 어디 있어? 감마는 여기 있고, 감마는 여기 있고, 얘는 어디 있어? 알파바는 여가 알파바가 있겠죠. 그럼 얘를 다 뭘로 표현할 수도 있어? 알파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베타로, 식 자체는 베타로 표현하기 빠르겠네. 알파분의 1은 뭐야? 알파분의 1은 베타가 되겠죠. 알파분의 1은 베타라고. 그러겠지? 감마는 현재 1이고요. 감마는 1이고. 알파바는 뭐야? 알파바는 베타가 되겠죠. 그럼 요 식이 요렇게 식이 바뀔 거라고. 정확한 표현은 이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 얘를 뭘로만 보고 하고 있는 거야? 단위원 위에 있다고만 생각을 한 거라고. 그러면 B가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풀면 B가 안 맞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B를 1로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요놈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된 걸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요놈 더하기 요놈이 마이너스 1이 된 걸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 해.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문제가 쉽게 풀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석적인 풀이가 아니라는 거지. 에? 정석적인 풀이는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분명 오른쪽의 방법을 이해를 했으면 오른쪽을 풀 거야. 알겠어요? 소수령 풀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엄마 이해되시죠? 됐어요? 근데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풀어놔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됐어요? 어? 다음 방정식. 이쪽 방정식은 너희들이 뭐 앞쪽이니까 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언급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2차 방정식은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제일 먼저 계수의 조건을 봐야 됩니다. 계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허수인지를 봐야 돼. 됐어요? 그걸 보면서 당연히 미지수의 계수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계수의 정확한 표현은 범위가 맞습니다. 이 범위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불편해서 그래. 범위라면 뭐부터 뭐까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확한 수의 범위입니다. 그럼 미지수의 마찬가지로 수의 범위가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너희들이 계수를 딱 봤을 때 루트가 들어갔다, i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문제야 기본적으로. 그럼 미지수의 범위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풀 거야. 뭐야? 복소수, 상등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복소수, 상등의 말을 하니 상등 서로 같다. 예, 복소수 형태가 서로 같으려면 a 더하기 bi가 c 더하기 d가 되면 a하고 c랑 같다, b하고 d가 같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란 소리겠지 이제. 틀만 2차 방정식을 갖고 있고. 됐습니까? 두 번째는 2차항 계수가 영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2차항의 계수가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2차 방정식 이쪽 문제가 아니라 최고차항 계수가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가야 돼요. 모든 방정식, 부등식 어떤 식이든 최고차항에 대한 계수는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많이 틀려요. 요 조건을 찾지 않아가지고. 알겠어요?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근해 공식도 있을 것이고 근각계사 관계도 있을 것이고 판별식도 있을 것이야. 엄마는 알겠지? 또 다른 거 해줄게요. 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단 2차 함수에 있는 방정식의 풀이는 x축과의 관계. 그럼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2차 방정식 순수하게 풀 건지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프로 연결시켜서 풀라는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는 식을 이렇게 풀 건지 아니면 fx는 gx로 풀 건지 여기에 어떤 말이 첨가가 되면 실수근이라는 말이 첨가가 되면 거의 그래프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2차 방정식에는 수의 범위가 해의 범위가 복소수 파트입니다. 허수가 답이 나올 수가 있어. 해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실수근만 따져주라 한다는 소리는 뭐로 넘어가라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고 이 실근이란 말은 뭐야? 교점으로 넘어가겠지. 교점을 x좌표로 넘어가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됐습니까? 뭐 질문을 받아볼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말 때문에 한 게 근해 판별력 하면은 꽤 중요한 단어가 얘입니다. 계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을 사용합니다. 계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을 사용한다고요. 함부로 판별식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근해 공식은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해 공식이란 말은 있나 여기서? 자, 2차 방정식 풀이가 첫 번째가 인수분해 있고 두 개 완전 제곱식 근해 공식인데 근해 공식과 완전 제곱식은 또 거의 같은 말입니다.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근해 공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 없어? 계수의 조건이 안 붙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 풀이는 계수하고 관계없이 해는 찾을 수 있다. 근해 공식을 넣어서 풀 수는 있다. 하지만 판별식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야. 판별식은 실수 조건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거 계서 관계도 관계는 없는 말이죠. 한 말이 없죠. 써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켤레근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계수를 판단해야지 우리는 켤레근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정도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 불러주세요. 빨리 불러주세요. 6번. 몇 번? 13번. 12번. 5번. 5번. 28번. 49번. 48번. 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 말고 또 설명을 많이 해준 것은 꼭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사실 질문한 것과 별개로 이상하게 쌤이 시험 문제를 내면 더 어려워. 이유는 뭐겠어? 너희들의 그 질문은 맞았냐 틀렸냐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내가 틀렸으면 질문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쌤에 대한 설명은 이론적인 것에 대한 너희들이 기회를 하고 있는지 없는 것에 대한 질문이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달라지면 그렇게 달라지더라도 풀 수 있어야 개념이 잡힌 건데 문제가 좀 달라지면 못 풀어. 이거는 방법이 달랐다 다르다 이거지. 잘못됐다 이런 말이야. 수정을 해야 된다. 멍 때리지 말고 잠자지 말고 임마 너 확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입니다. 오른쪽이 2차식처럼 보여요. 왼쪽이 1차식이네요. 제곱창 계수가 얼마야? 1이죠. 그럼 오른쪽의 제곱창 계수는 뿔마 1입니다. 만약 이게 틀렸다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자, 오른쪽의 계수가 뭐라고? 플러스 1이야. x제곱. 그럼 왼쪽은 뭐야? 뿔마 1입니다. 그래서 왼쪽 식이 f 1차식이니까 fx를 x 플러스 b, fx를 마이너스 x 플러스 c 두 개 집어넣어서 푸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나머지는 사실 막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에서. 알겠나요? 어떻게 하는 소리야? 집어넣어서 풀란 소리고 이것은 조심하라.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곱을 하다 보면 제곱창 계수가 양수가 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건 조심해야 돼요. 알겠지?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던데 하면 다시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요. 자, 2차식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했을 때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가 어디에 있었어? 인수분해 있었어. 아마 설명한 것도 같은데. 요거 설명한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설명 안 했어? 판별식이 0이다고. 설명했나요? 인수분해 할 때 한 것 같아요. 인수분해 문제에서는 요 풀이가 아니더라도 풀리는 문제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거고
이쪽 문제는 어떤 논리냐면 방정식 논리거든. 얘 어떤 해석 방법이 방정식이야. 얘가 xy에 대한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이 말인데 실제로는 안 되더라 이거 잘.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요 놈을 뭘로 갖다가 근해 공식으로 갖다가 인수분해로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근해 공식을 쓰다 보면 루트가 등장할 건데 얘는 루트가 없더라 이거지. 루트가 벗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가 완전 제곱식이 됐다 해서 판별식 얘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야. 해성할 얘가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야. 그놈이 루트가 벗겨지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그게 완전 제곱식 되니까 그놈의 판별식이 연기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틀린 사람 없습니다. 이 문제. 12번.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A는 0이 당연히 아니어야 되겠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는 허수예요. 알파가 허수라고 나왔어요? 그럼 뭘 찾아야 돼? 개수의 범위를 찾아야겠지. A, B, C는 실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 한 근이 허수인데 개수는 실수야. 그럼 당연히 뭐를 가져? 켤레의 근을 갖겠다. 다시 말해서 베타는 알파 바이네요. 베타는 알파 바야. 그럼 베타 대신에 알파 바를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지. 베타를 써도 관계는 없지만 베타 대신에 뭘 쓸 거야? 알파 바를 쓸 거야. 알파분의 알파 바의 제곱이 요게 뭐가 된다 해서 갑자기 실수란 말이 튀어나왔다 이거지. 알파 베타는 허수를 가지고 식을 만든 식이라고. 그러겠지. 근데 갑자기 얘가 뭐가 나왔다고? 실수란 말이 나왔다. 그럼 뭐 한다고? 얘랑 켤레랑 같다고요. 질문은 뭐야? 알파분의 알파바의 세제곱이야. 1이네요. 두어진식 그대로 정리하면 거기 나오지. 이 문제에서 지금 말하자는 것은 여기에 이제 켤레는 따로 나온 것이고 요놈 실수 조건 때문에 우리는 요놈을 쓸 수 있다 이 말이고 13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서로 다릅니다. 두 실근의 절대값은 같고 그러면 합은 뭐가 되고 0이 되고 부호는 서로 달라. 곱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 합이 0이 된다는 것은 A는 4하고 마이너스 1이네요. 4 넣으면 맞는 말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틀린 말이 되겠네. 그러잖아 지금. 절대값 같다 했더니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좀 넘어갈게요. 재미난 문제도 아니고. 15번. 자, 15번 이것이 개념 문제야. 자, 얘하고 얘입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누가 더 커? 당연히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당연히 크겠죠. 당연히 오른쪽이 크겠지. 이게 절대부등식이야. 그럼 절대부등식에서 항상 붙어있는 말은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어떨 때? 해성 어떨 때? 예승이냐 해승이냐? 예승이냐? 해승이지. 미안하다. 해승이구나. 해승이 뭐야? 잠 깨라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냐고.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해? 뭐? 둘 다. 뭐 둘 다? 아니요. 뭐 알파 베타가 양수일 때입니다.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미안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절대값 아니 양수이면 우리가 등호 성립하는 거잖아. 됐니? 근데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고 등호는 이때만 성립하는 거지. 됐니? 다시 말해서 얘가 등호가 어쨌어?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냐? 이 말이 되겠지. 그러겠지. 그럼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아닌 상황이라는 거야. 나머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소리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이 된 거야. 원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가 더 크단 말이야. 절대값이. 전부 다. 근데 등호는 이럴 때 성립하니까 그 외에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랑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항상 얘도 크거나 같습니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겠지. 더해서 절대값 붙인 거와 절대값 붙여서 더한 것이 절대값 붙여서 더한 것이 양수 양수 더하니 그래 되겠지. 어떨 때 등호입니까? 알파 베타가 양수일 때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 양수 음수 음수 0은 포함할 거고. 됐나요? 다시 말해서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보다 더 작으려면 어떤 상황이라고? 알파 베타가 음수인 상황이라고. 이런 게 개념 문제야. 보자마자 이걸 알아야 돼. 얘를 식을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알았어요? 물론 요놈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데 위에 거는 설명할 것이 없어. 밑에 거는 설명할 것이 좀 있긴 하겠지만 위에 건 당연한 말이야. 물론 아래 거도 집어넣다 보면 당연한 건데 그 집어넣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그래서 2번에 대한 것은 절대부등식에서 우리는 증명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야. 28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야. 생각보다 28번이 까다로워. 읽어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의 최대값이야. 실근을 갖는데 그 실근의 최대값을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봤던 스타일 문제가 아니야 지금. 보통은 어떻게 나와? 얘가 실근을 가질 때 A란 놈이 안 나타났으니까 A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야 보통은. 그러잖아. 보통은 요거 X에 대한 식이 A 때문에 정확하게 해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근데 해가 주무셔 이제. 해를 갖도록 A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A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A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된 거야. 알겠니?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 이제 풀이 방법 논리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자는 거지. 실근은 누구야 지금? 실근은 문자로 보면 현재는 x 그지?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 되는 거지. 그러겠지? 얘를 원래는 뭐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면 우리는 풀었단 말이야. 판별식 해가지고 풀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그럼 얘를 나는 식을 a로 바꿔보겠다 이거야. 요렇게 되네? 우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식이 똑같네요. 폼이. 위에는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거고 밑에는 a에 관한 식으로 설명한 거야. 그렇지? a가 뭔지는 모르지만 a도 뭐라 있습니까? 실수란 조건이네요. 사실 똑같은 문제란 소리가 되겠어요. 됐어요? 얘를 고지고대로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대로 풀어도 풀리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해. 실근을 구한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좀 복잡합니다.
알겠어요? 이 문제의 의도성은 아마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얘를 A에 관한 식을 쓰고 A는 실수니까 A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야.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한 배씩 쓰면 나옵니다. 바로.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세변 ABC가 있어요. 연장선 위에다가 ABC가 있는데 AB 연장선 위에 AB분의 뭐야? AB AP AB 요놈이 KB야. BC BQ가 KB고 KB만큼 드러내. 요놈이 지금 현재 다 똑같은 형태네. 요놈이 1이야. 요놈이 KB가 됐죠. KB가 여가 K가 아니죠. 여가 K가 되겠죠. 했을 때 삼각형이 나타났습니다. 삼각형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넓이가 요놈의 몇 배? 19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요 넓이가 요 넓이의 19배가 됐어.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됐어요? 근데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가 나왔네. 자, 이 삼각형의 이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가 나왔어. 자, A, B, C의 이변하고 P, Q, R의 이변이 나왔어.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A, B, C의 이변하고 P, Q, R의 이변이 나왔어.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된다고. 대응 관계가 아니야. 그럼 그 대응 관계를 풀 수가 없다는 소리고 실제로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자, 여튼간에 이 삼각형하고 이 전체 삼각형의 관계 B에 관한 문제야. B. 그럼 요 삼각형 잘 봐. 자, 삼각형 넓이 공식 뭐냐? 삼각형 넓이 공식. 대답을 해야지. 삼각형 넓이 공식. 삼각형인데.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하면 앞으로는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입니다. 삼각형 넓이 뭐라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라는 각은 사이각. 그럼 요 삼각형 넓이는 요 변 곱하기 2분의 1 사인 6 여기 요 삼각형 넓이는 요 길이 곱하기 사인 요 길이 곱하기 2분의 1 요놈 사인과하고 요놈 사인은 같습니다. 됐니? 그러면은 요 사이각이 같고 2분의 1도 같으니까 요 삼각형에 하고 요 삼각형 B는 바로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K-1이 되겠죠. B로 지금 풀고 있는 중이야. 그럼 요 삼각형은 KK-1이에요. 다시 말해서 삼각형 PQR은 삼각형 ABC하고 B가 형성이 될 거야. 얘를 1로 본다 하면 얘는 K에 K-1이 몇 개 있어? 3개 있고 요놈이 K-1이라고 B가 요놈도 K-1이 3개 있고 가운데 하나 더 있어서 요놈이 19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삼각형 넓이는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두 변 사이각으로 B로 구할 거야. 계속. 알겠니? 질문 자체가 B에 관한 문제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되겠어요. 됐니? 다음 49번. 자, 49번 문제는 지금 P에서 최단거리로 Q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P에서 가는 방법은 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지. 한번 가봐라 이거지. 이렇게 가라 이거지. 이 되니? 이렇게 가라 이건데 이렇게 가라가면 이 문제가 여기 안 나왔겠지. 물론 우리는 문제를 두 가지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빠른 길인지 아니면 요렇게 가는 것이 빠른 길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요거를 두 개 나눠서 풀어야 되고 여기에 전제 조건이 A가 O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O보다 크다는 말은 A가 O보다 크다는 말이 가로로 쭉 길다는 소리겠지. 그리고 우리 얘를 펼칠 거 아니야. 펼치다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 피타고라스가 나옵니다. 피타고라스는 요거 두 개의 길이가 일정할 때 요 길이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수가 차이가 적을 때가 요 길이가 짧게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제곱을 하면 수가 확 커진다고 해. 혜승아 인사를 너무 뭐 여러 번 하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 뒤로 가면 수가 확 커진다고. 알았니? 됐습니까? 혹시라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렇게 가는 게 더 짧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풀어보는 게 더 나은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물론 우리는 공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두 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야. 이거는 가능성이지 100%는 아니겠지. 요놈을 이렇게 펼쳤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P점은 지금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요게 지금 D가 되겠고 이렇게 연결했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펼치다 보면 요렇게 된가요? 얘가 C가 되고 요놈이 F가 되겠죠? 그러겠지? 그럼 P란 점은 어디 있냐면 저기 요 점에 있고요. Q란 점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됐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피타고라스가 나올 것이다. 그럼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A 플러스 2이고 요 길이가 얼마냐면 A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4인가요? 요 길이가 지금 3, 6이네요. 요 길이가 6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요렇게 됐을 때 요놈이 최단거리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너무 조금 쉬워가지고 좀 얘기거리가 되는 문제는 18번은 어떻게 풀 거야? 달몸으로 풀 거야. 달몸으로 선생님이 식 써주면 좀 식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연습해야 됩니다. 식이 저 식은 좀 불편한데 하면 연습을 하라는 소리야. 알았어요? 앞으로는 달몸을 선생님은 다 뭘로 쓸 거야? B로 쓸 거야. 분수 형태로 쓸 거야. 분수 형태로 B로 쓴다 아니라 분수 형태로 쓸 거니까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38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아까 얘기했던 거네.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소리였어?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뭡니까? A는 뭔지 몰라. 하지만 Y절편은 알아.
그리고 x축감이 어디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2차 방정식이든 2차 함수든 이런 문제가 특히 2차 방정식 쪽에서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2차 방정식에서는 이러한 류의 문제의 풀이가 좀 어렵습니다. 식으로 정리해야 되니 꽤 어려워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야. 그렇지? 다시 말해서 두 군이 모두 양수이거나 두 군이 모두 음수야. 기억 조건은 그래서 참이 되겠죠. 됐습니까? 니은 조건은 뭐냐? 두 군이 알파하고 베타를 했는데 이보다 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에 대한 생각이라고. 이게 두 군이 알파 베타 대칭적, 현재 문제는 대칭적으로 보니까 양수 쪽만 봐도 관계는 없겠지. 양쪽 대칭적으로 내가 그랬단 말이야. 됐지? 알파 베타가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여기까지 되니? 근데 왜 2보다 큰지, 왜 2가 왜 나왔냐 이거지. 얘를 우리가 아는 사례 y절편 1입니다. 예승이 시간 내내 자는구만. 얘를 현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갖지 않는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갖지 않는 상황 중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중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지. 이해되니? 근데 얘가 이렇게 중근을 갖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요놈 x제곱이죠. 요놈이 1입니다. 그럼 요놈이 얼마야? 요놈이 1이다는 소리야. 얘가 이 1을 지나면서 중근을 가질 때 1,0을 툭 지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되니 지금? 됐어?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돼? 두 근을 가지려면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합이 어쩌겠어? 축은 1보다 더 어쩌겠어? 크겠죠? 축은 1보다 크겠지.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보다 큰 상황이야. 알겠지? 제곱의 합은 2보다 더 큰 게 당연하게 되나요? 당연하다 말할 수 있나 없나? 축이 1이 아니고 축이 1보다 크죠? 여가 A가 1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해? 1보다 더 큰 상황이야. 그러면은 알파가 2-k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 제곱 뭔식 쓴지 알겠니? 이놈을 k라 놓은 겁니다. 어? 5 이로 쓰면 안 되지. a로 써야겠지. 당연히 a가 k보다 더 크겠죠. a가 이 거리고 k는 이 거리라고 지금. 됐지? 사실 직관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아까 스님이 1,0을 지날 때가 두 중근이 1, 1이었어. 그럼 좀 더 가다 보면 당연히 걔네들이 이보다 크다는 게 직관적으로 끝났다고 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고 2배 a제곱 플러스 k제곱 이래 되나요? 근데 a 같으면 요걸로도 끝났네. a가 1보다 크다는 거 있어서 바로 끝났네요. 그러겠지? 이해 됩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알파가 1보다 크면 베타는 1보다 크다. 얘가 1보다 큰 거죠. 얘가 1보다 크다는 말이지. 얘가 1보다 크니까 얘가 큰 건 당연한 거지. 얘는 뭐를 말이지? 뭐를 말이잖아 지금.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1,1을 지난다고 1,0을 지난다고. 그럼 얘를 내리게 되면 요 부분은 1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 풀 때
실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너희들은 그래프를 보면서 풀면 훨씬 더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나요?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함수를 공부하고 나면 이쪽 부분이 2차 방정식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